세계주요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김태훈 한성대 입학사정관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한성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성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은 어떤 학생인가요? 네, 앞에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한성대학교의 그 모토가 상상력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신은 다소 좀 부족해도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성을 좀 뛰어나게 보여줄 학생들을 저희는 선호하고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성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한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입학사정관님께서 한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의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고요.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학과 단위 선발이 아니고 광역화된 학부, 그다음에 단과대학별 학생 모집이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소개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첫 번째가 그 서류평가에서 저희가 면접평가 없이 서류평가 60%와 교과 성적 40%로 구성이 돼 있고요. 면접평가는 작년도부터 폐지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성대 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성인재 전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서류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생님? 네, 저희 평가 방식은 교과 성적 40%와 서류평가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교과 성적 40%를 좀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작년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지원자층을 좀 분석해 보니까 내신층이 사실 3, 4등급 대 학생들로 사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간에도 변별력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서류평가 6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지표는 전공 적합성하고 그다음에 지적탐구력 각각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과 또는 비교과로 아마 다들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둘 중에 하나에서 강점을 보여준다라면 높은 서류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두 번째 저희 키워드는 학과 단위 선발이 아니라 학부 단위 그다음에 공과대학, 단과대학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트랙 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본인이 입학한 계열 단위, 인문, 사과, 공과대학 계열 단위로 전공 기초를 한번 배워보고 나서 2학년 승급할 때 본인의 세부적인 전공, 저희는 이제 트랙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네, 한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광역 단위 선발을 한다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수시 모집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 상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네, 이 전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저희 그 올해부터 상상형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성인재 전형하고 달리 서류평가 100%하고 그다음에 면접평가가 이제 추가가 돼서 학생들의 이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평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생부에서 주요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그걸 확인하는 일반 단순 면접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과학 동아리 활동들, 교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아마 점검하는 그런 일반 면접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서류평가에서는 저희 앞에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이나 지적탐구력 중에서 특히나 전공 적합성의 평가 비중을 좀 높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아마도 학생들이 동아리나 비교과 영역들을 좀 잘 준비한다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마지막 키워드는 자기소개서가 핵심이다. 이 부분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분포도나 비교과 그 관련 활동들도 거의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별력을 가장 주는 영역은 아마 자기소개서일 것 같고요. 교과 관련된 1번 문항하고 비교과 2번 문항을 잘 연계시켜서 마지막 그 4번 문항인 지원 동기랑 입학 학업 계획을 잘 연동시킨다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군요. 조진호 선생님,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제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수시 전형 중 이제 적성 우수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적성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다 좀 공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는데요. 적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미 그 수능 형태로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2년치, 3년치 기출문제를 갖고서 이제 대학들이 공개하는 내신은 사실 4,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우리 한성대학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가 공개한 일정 수준의 문제 개수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를 좀 판별하시면 좀 합격 당락을 좀 감별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한성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럼 한성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한성대 지망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한성대 IT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장래 희망은 기계공학연구원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4.05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4.7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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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성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가 한성대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1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PR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에 19학번으로 입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한성대학교 위상에 걸맞는 이제 창조적 인재가 되기 위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집중하고 계셨는데 김태호 선생님, 우리 학생이 IT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그 한성대학교 IT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2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작년도에 좀 높게 한 15.84대 1 정도 경쟁률이 도출이 됐습니다. 평가 방식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 40%하고 서류평가 60%로 구성이 돼 있고요. 수능 최장 기준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없습니다. 네,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친구의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박성준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등락이고요. 평균은 4.19등급입니다. 수학은 4등급에서 4.17, 3.33, 4등급으로 등락했고요. 평균은 3.9등급이고요. 영어는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등락이고 평균은 4.13등급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살펴보겠는데요. 국어는 5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영어, 한국사 모두 4등급이고요. 물리원, 지구과학 모두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7등급입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가 이전 학년도에 비해서 잘 된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에 작성된 3학년 1학기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요약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과목별로 그에 걸맞는 학업 능력을 정량적으로 이제 학업 능력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에게 이제 매우 중요한 과목인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도 성적 하락을 나타낸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과학 같은 경우도 2학년 때는 3.8등급대였는데 3학년 1학기 때 4.5등급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면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한성대 IT공학부 기준으로 볼 때 주간보다는 야간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모의고사 분석 계속해서 해드리면요. 그 모의고사 성적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예요.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4월, 6월 성적표를 모두 보내줬는데 6월 모의평가 때 그 점수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3월에 이제 국수단 평균 2.8등급, 4월에 평균 3.5등급, 근데 이제 이번 6월 달에 국수단 평균이 4.7등급이에요. 현재 이런 6월 모의평가 성적이면은 그 한성대는 물론이고 정시 기준으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인 아주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대학 등 수도권 4년제 주요 대학 지원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역시나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 성적 관련돼 가지고요. 3, 4월 달 그 학력 평가에 비해서 6월 모의 평가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내신으로 물리투와 화학투를 공부해야 했고 그런 점에서 다 잘 챙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수시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일단 여름방학 때 그렇다고 너무 수능 공부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박성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자,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성대 IT 공과대학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 봉사활동은 흐림입니다. 선생님,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자세한 비교과 분석은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상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전공 관련해가지고 과학 관련 수상 경력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제 흐림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그 학급 부회장으로서 2학년 동안 학급 자치활동이나 뭐 축구리그, 전공 독서 발표 등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 그다음에 성실성, 협업 능력 등을 잘 보일 수가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우주반이나 뭐 텃밭 가꾸기반, 그다음에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 작성을 했던 물리 자율 동아리 등 이렇게 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을 보고 우리 학생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또 자기 주도성,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년 때 총 56시간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봉사활동 내용이 이제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이 좀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학생이 이제 협업 능력이나 나눔이나 배려, 성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학생이 좀 개인적으로 또 지속적이면서 진정성 있게 했던 봉사활동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흐림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로 같은 경우는 2학년 진로 활동 때 특히 이제 기계공학 관련해가지고 뭐 대학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나 뭐 소논문 작성, 또 선배와의 어떤 만남 등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잘 드러냈고요.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과학 관련 독서 활동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읽었던 책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독서 활동 상황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비교과 준비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 살펴보셨을 텐데요.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IT 공과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비교과에서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자율 동아리 활동들, 항공 관련된 부분이나 물리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는 점,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주최하는 전공체험 활동에도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진로 부분에서 기계공학이나 기계 설계 등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학생이 그 기계공학이나 그런 키워드를 갖고서 학생부를 관리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할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할 점이나 조언의 말씀도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보완할 점일 수도 있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성인재 전형의 지금 IT 공과대학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이 충실하기 때문에 올해 신설되는 상상형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접고사를 보고 서류평가 100%를 이제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비록 올해 이제 신설돼서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 영역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합격을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학생의 꿈이 그 기계공학이나 항공 관련된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학생부에서 굉장히 풍성하게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훌륭한 재료들을 갖고서 자기소개서 1번, 2번 문항, 그리고 4번 문항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내는 노력을 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혹시 강점이 있지만 양점이 없는 학생과 강점인 약간 그닥 없지만 약점도 없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참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교내 활동 내에서 본인이 얼만큼 진로 관련된 교과가 될 수도 있고요. 비교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갔는가를 이제 보려는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 약점은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수한 점들을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한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점을 더 많이 지닌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럼 혹시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약간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떤 걸 좋게 봐주셔서 뽑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 뛰어난 학생들, 뭐 대표적으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진로 관련된 자율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아마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성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한성대 입학사정관님과 박성준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유익한 말씀 잘 듣고 저의 그 보완점을 잘 들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응원에 기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한성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보죠. 아이디 LEES님의 질문인데요. 상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어떤 특기가 있어야 지원 가능한가요? 혹시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이제 주어져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 한성대학교의 특기자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그런 특기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도 과학 동아리나 그런 학교 내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충실한 학생들이 아마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죠. 아이디 ADH님의 질문인데요. 올해 한성대 적성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이 소폭 늘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함께 지원해도 될까요? 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작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이제 부담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적성고사 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한성인재 전형은 야간을 지원하고 반대로 또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주간을 지원하는 좀 교차적으로 전략을 짜서 지원하는 층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AW35님의 질문인데요. 한성대에서는 학부별 트랙 전공으로 선발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부 또는 학과보다 전공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성대학교는 앞에 키워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단위로 선발이 아니라 계열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특히 4번 문항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학과 또는 학부 단위로 이제 자기소개를 작성을 해도 한성대학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학생들의 강점만 이제 최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진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대신해서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한성대학교에서 이제 서류 심사 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항목은 어떤 거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지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공 적합성이 맨 위에 상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한성대학교에서는 동아리 관련된 활동이 가장 주되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흐름이 있는지 또는 비교과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좀 활동을 좀 넓혀 나가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성주 선생님께서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저도 해마다 이제 한성대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그 야간하고 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야간을 지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소신껏 주간으로 지원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야간으로 입학을 했지만 나중에 성적이 좋아가지고 주간으로 전환이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또 수업은 또 야간만 다 듣는 건지 혹은 또 졸업할 때 학위에 또 야간 표시가 나타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주야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형을 2가지, 3가지 전형을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야를 이제 교차로 이제 지원한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와의 차이점, 주간, 야간 학부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부분은 수업 시간대가 6시 이후에 이제 야간 학부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강의실이나 교수님,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졸업장이나 뭐 성적 증명서에 어디에도 야간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그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야간에 대해서 지원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또 다가왔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끝으로 한성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4일간 굉장히 큰 박람회를 진행했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힘들게도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들고 왔는데요.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만큼 이제 9월 달 이제 수시 접수 때까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더 힘내시고요.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